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달성군 유감면에 있는 사저로 이주해 온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정치적 변동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오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환영 안 합니다. 오지 마세요. 아, 왜 그러세요? 예. 아니 그 지금 예. 그 촌에 가보면요. 예. 주소, 그러니까 우리 고향 주소 갖기 뭐 이런 식의 이 프랭카드를 자주 봅니다. 네. 이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이주한다는 건 다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 프랭카드 붙었으면 내가 환영하는데 예. 창당에 가는 프랭카드 붙었다잖아요. 창당에. 예. 내가 어떻게 환영하겠습니까? 똥파리 되면 울울거리는데 지금 박근혜 내려온다 할게. 예. 예? 뭐 갑자기 뭐 분위기가 사해집니다. 나는 뭔가 원래 정치적 의미를 좀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원래 오면 안 된다. 연어도 태어난 곳을 뭐 찾아가듯이 뭐 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. 뭐 정치적 고향이고 뭐 했잖아요. 저는 뭐 그나마 대구 쪽에 대구 경북에 오는 게 맞다고 봐요. 사저를 예를 들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? 서울 그 중심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한적한 고향 쪽으로 와서 노후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. 실제적으로 저는 내려오시는 거는 사실 뭐 어차피 갈 데 없으면 와야죠. 고향이 뭐, 예. 고향은 사실 뭐 대구 그게 삼덕동입니다만 아니라, 예. 출생 고향도 아니죠. 아버지 고향 구미고 출생지가 대구 삼덕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저는 뭐, 오는 것 자체까지 인간적인 면에서 오는 것 자체까지 제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내려오셔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라는 거죠. 그 똥파리들 좀 물리치시고. 환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그 근저에 아마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사실은 이 사저가 뭐 지금 매입하는 것처럼 뭐 이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는 뭐 이 경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. 실제는 뭐 그게 아니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건물이 2015년인가 착공돼서 2016년에 준공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탄핵되기 전이죠. 그렇죠. 탄핵되기 전인데. 17년이니까. 예. 그런데 이미 준공되기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소문이 뭐 달성군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가본 사람들이 다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별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. 네, 뭐 건물 규모라든가 예. 또 뭐 내부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예, 뭐 지금 대지 면적이 507평이고 보니까 그 연건평이 215평입니다. 그래서 3층에다가 뭐 방 9개, 욕실 8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최근에 또 뭐 경호동까지 또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고 얘기 분문했을 때 예. 중견기업인이라고 뭐 성소공단 이야기도 있고 달성공단 이야기도 있는데 자동차하고 건축자재 뭐 냉간 단조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. 이 양반이 그 이재수라고 압니까? 전 기부사령관 막지만 하고 육사 동기입니다. 육사 37기 동기인데 58개 뛴다. 2018년에 죽었죠. 그게 아마 그 세월호 유족 사찰 때문에 검찰 조사 받다가 오피스텔에서 뛰내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이 중견기업인 이 사람이 하여튼 그 이재수하고 친하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뭐 연결고리가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서 의심스러운 게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도 이게 났었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집에 제가 예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삼성동 집이 거의 한 70억, 68억에 팔렸어요. 예, 그렇죠. 그런데 그 내곡동 사저가 지금 압류당해서 정부한테 뺏긴 내곡동 사저가 28억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렇다면 사액이 40억이에요. 그 차액 40억을 가지고 어차피 내곡동 집도 뺏겨버렸고 뭐 그 당시 뭐 한 1년 사이입니다만 집도 뺏겨버리고 갈 데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그 변호사가 누구였죠? 저변하고 친한 유모 씨죠. 유영아 변호사. 이 친구한테 변호사비를 줘가지고 이 친구가 집을 짓게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가. 이번 이야기가 그런 소문도 돌아요. 지금 막을게요. 예. 막을게요.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릴게요. 지난주 금요일 날 부동산 하는 친구하고 술자리를 했습니다. 술자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받더라고요.
알겠습니다. 내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. 그 뭐냐 그러니까 저 유가면에 그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 매물이 요즘 부동산에는 다 인터넷에 올려요. 그래.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내, 실외 이거 뭐 드론 촬영까지 해가지고 띄우거든요. 근데 이 매물을 제 친구가 이제 이 매물을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. 그런데 매매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내리란대요. 그런데 보통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부동산 매매가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당분간 그걸 좀 놔놓는데요. 근데 지금 저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전화 받은 게 왜 빨리 안 내리느냐고 독촉을 받는 거였어요. 그럼 분명한 거는 이게 매물로 나왔었다는 거예요. 아니 매물로 나왔던 거 맞죠? 네, 매물로 나와서 그게 팔렸기 때문에 가공한 어떤 이런 건 아니고요. 분명히 이건 매물로 나왔고 이 매물을 샀는 게 박근혜 씨가 샀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아까 아니 지금 사실 아직도 이게 완전히 잔금이 안 치러졌어요. 그렇죠. 계약금밖에 안 치러졌어요. 그게 사실 잔금도 계약금 치른 것도 유영아 변호사 부인이 샀다고 하더라도 뭐 2억 몇천인 거죠. 25억에 팔아서 2억 5천 좀 줬겠죠. 계약금은 10%니까.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돼 가지고 2021년 1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때가 뭐냐니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, 추징금 35억 원이에요. 이 중에 지금 추징금 35억 원 완납됐고 벌금 미납액이 150억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함으로 해서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삼성동 집하고 차액이 남았을 때 물론 뭐 예금하고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자금만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40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. 이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곡동 집만 압류한 거 아니고 그렇다면 삼성동 집 팔고 나면 40억도 압류해야 되죠. 안 했단 말이죠. 아니죠. 예? 그거는 추징금 냈잖아요. 뭘 추징금을 내요? 그 삼성동 집을 팔고 삼성동 집이 아마 파는 게 68억인가 그렇게 네, 팔렸을 거예요. 그죠? 그거를 팔고 집을 팔렸으니까 또 자기가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샀는 게 아마 그게 한 그 28억 정도 샀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40억은 남잖아요. 그 남는 거 갖고 추징금 내지 않았나요? 35. 예. 네. 난 그렇게 알고 그러면 있는데. 그 압류되는 거는 그건 벌금인가? 벌금만 그 내는 나머지는 이제 벌금이겠죠. 내곡동 집을 뭐 매각해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두운 건 없다고 저는 봐요. 아니 삼성동 집 팔 때 그 뭐 왜 팔렸냐고 했을 때 내곡동 집을 살 때 변호사비가 필요했다. 구속돼서 그 일 때문에 판다고 이야기됐었어요. 자, 이 변호사비를 내야 되죠. 변호사비를 그러면 누가 내야 돼? 잠시만요. 이재명 후보도 안 밝혔는데 뭐 그걸 자꾸 밝히려고 그래요. 자, 건축 일자나 또 건축 과정 또 규모 뭐 이런 거로 봐서는 뭔가 좀 이게 그 주변에 하고 준비한 것 아닌가. 그럼 그렇죠. 준비했다는 것은 차명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등등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뭐 아까 이야기하신 매물도 나와 있었고 또 유영아 변호사가 뭐 또 이렇게 구입 계약금도 내고 뭐 이런 그러면 그 잔금은 누가 치르죠? 난 모르겠습니다. 그럼 뭐 임차하는 겁니까?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. 그래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뭔가 사저 정도의 규모를 가진 집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아니 실제 지금 옆에 지금 경호동도 짓고 있다고 얘기하는 좋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호동을 짓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면 받은 게 언제죠? 2월입니까? 아니요. 12월 31일자로. 12월 31일자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경호동을 그러면 그 전에부터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러면? 그렇죠. 뭐 건축 과정이나 이걸 보면.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. 근데 자, 이제 아까 한 뭐 유명한 사람이 어떤 공간을 이동하면은 그 공간이 의미가 또 달라지고 또 시간의 의미도 또 달라지는 게 우리 경험 아닙니까?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뭐 지금 뭐 지지자들이 뭐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며칠 온다고 대구라는 전체 공간에서 이 공간과 또 이 한 인물이 어떤 의미를 차지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.
예,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52년생입니다. 52년 2월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지금 71세입니다. 그렇죠?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여성으로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고 어떻게 보면 최장기간 구금돼 있었는데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구금 기간이 더 깁니까? 영역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저도 봤을 때 부모님이 사실 다 총탄에 돌아가셨고 가족 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실 개인적인 굉장히 불행하죠. 탄핵까지 최초로 또 탄핵까지 나간 대통령이고 최장기간 구금돼 있었고. 근데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사실 안 좋다고 해요. 뭐 2월 15일이나 뭐 22일 날 내려온다고 뭐 2월 15일 날 오늘이었죠. 오늘이나 22일쯤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해요. 회복 상태가 뭐 조원진 말에 의하면은 100% 상태가 아니고 지금 한 20에서 50% 사이 한 30%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이야기해요. 제가 봤을 때는 대구 내려오기가 사실 금세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 이상한 그 똥파리 유튜브도 벌써 거기 붙어가지고 그 사무실까지 지금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온갖 그 참 그 쓰레기들이 또 대구에 몰려들까 단성에 몰려들고 대구에 몰려들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돼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시는 부분에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. 고향에 오겠다는데 그리고 출생지이기도 하고 오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똥파리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똥파리들 좀 내쳐주십시오. 그러면 조용히 여생을 보내십시오.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. 뭐 어쨌든 뭐 건강 상태를 넘어서서 본인이 상징해오는 어떤 가치가 있고 뭐 또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? 현실적으로. 근데 이 지지자들도 있고 뭐 또 아까 조원진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친박이 다 사라졌대요. 뭐 다 전환하고 자기만 계속 있다 보니까 유일한 친박으로 돼버렸다고 이야기하던데. 친박 내가 돈 벌고 있잖아 지금. 네, 그래서 뭐 태극기보다는 돈을 자, 더 벌고 이 있잖아.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데 네. 이 대구라는 뭐 우리는 뭐 대구라는 공간의 이 가치 뭐 어떤 정치적 어떤 뭐랄까 중요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. 고대부터 이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. 이긴 사람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 역사를 나로 인해서 역사를 쓰여져야 되는데 결국은 지나간 것까지 모조리 폄하하고 비하하고 해서 역사를 뒤바꾸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. 근데 결국은 재임 기간의 대통령직보다 재임 이후에 그 삶의 모습도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참 역사적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이렇게 될 겁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참 구금이 돼서 뭐 저렇게 있지만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인가 아마 국민들은 다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볼 겁니다. 그러면서 역사는 또 바로 쓰여질 겁니다. 지금까지의 역사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에 있을 수 없는 악녀처럼 만들어졌다고. 그렇지만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역사가 다르게 또 기록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봐집니다. 더군다나 대구 경북에서 지금 우리는 지도자라든가 이 어른이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자, 뭐 우리가 예컨대 뭐 그 원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거기가 이제 경순왕이 뭐 마지막으로 왕건에게 이제 뭐 넘기고 뭐 이렇게 거기 떠돌다가 뭐 죽하면서 그 원주에 많은 뭐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는 걸 뭐 많이 들었거든요. 대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아까 이야기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우런처럼 뭐 또 대구 지역의 어떤 정치적 분위기나 방향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보다는
그 똥파리들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악영향이 저는 훨씬 크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징후나 뭐 예. 기미가 어떤 데서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보시면. 벌써부터 지금 뭐 창당에부터 시작해서 창당에. 온갖 지금 그 주변에 사실 뭐 유튜브. 사람들이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또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편도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몇몇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먼저 잡는 놈들이 또 장난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. 오히려 그 호가호위에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더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대구 또 정치판이 개판이 되겠죠. 자, 특별히 더 하고 싶으신 뭐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? 아,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영합니다. 근데 똥파리들은 사귀지 마세요. 근데 아까 그 조심스러운 게 그 경호를 위한 뭐 시설을 짓는다 뭐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사면 복권 이야기할 때 뭐 복권 그러니까 경호라는 게 국가가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의 차원에서 경호를 하는데 복권까지 된 겁니까? 어떻습니까? 복권은 아니죠. 사면만 됐죠. 사면 돼 가지고는 그것도 참 알아봐야 돼. 과연 아니, 공식적인 경호가 뭐죠? 이게 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 경호까지는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글쎄요, 그 뭐 저는 법 전문가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. 어찌됐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보디가드를 뭐 어떻게 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경호에 관한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뭐 해서 뭐 경호를 붙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뭐 국가에서 그 경호를 할 겁니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아마 저는 뭐가 재미있을 거냐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박근혜와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노후가 아마 철저하게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역대 최고액의 어떤 그 경호 비용과 뭐 사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법을 어겨가면서까지.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하고는 늘 앞으로 뉴스가 비교되면서 따라다닐 거 아닌가 이렇게 봐죠.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이 공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점유하게 됨으로 일어난 파장,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적나라한 우리 케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 공간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